군 최고 전문 교육기관 국방대학교가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갑니다. 안보 현실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으로 각 분야 안보 정책 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안보 정책 전략 수립에 기여합니다. 부두의 실무 업무, 수행 역량 구비까지 경쟁력을 두루 갖춘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방 분야 세계 인류 대학교로 도약하는 국방대학교의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이분들이라면 미래 지향적인 국가 인재와 국방 리더를 양성해가는 국방대학교에 대해 가장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해일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김영진 교수고요.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이수경 교수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발전을 함께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대학교이죠. 네, 총장님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시는데 분주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방대학교 이런 곳이다라고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 20일 날 취임해서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국방대학교라는 곳이 최초에 구상된 것은 이제 한국이 가장 저희가 위기에 처해 있던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방부뿐만 아니라 민간, 군, 또 정부 부처의 각종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을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겠다 하는 처절한 현실의 인식 속에서 1955년 8월 15일 날 창설을 하게 됐고 올해로 이제 67주년을 맞게 됩니다. 네. 최초에 구상하신 대로 우리 국방대학교라는 것은 단순히 학위 과정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관군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국방대학교가 그동안 이 안보 정책, 국방 관리의 최고 인재들을 많이 육성을 했죠. 저는 그 좋은 예가 바로 여기 계시는 이 김 교수님이라고 보는데요. 뵐 때마다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있어요. 김 교수님, 국방대를 거친 전문 인력들, 우리 국방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저는 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대학교는 안보 분야 최고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안보 과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200명 남짓 정도 되는 정부부처 국장급 대령 장군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박사과정도 한 50여 명 정도 되고 주간, 야간 석사생들 합치면 1,2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저 국방대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희 졸업하신 분들 중에는 국무총리만 한 4분 정도 되시고요. 장관급만 해도 한 130명 넘습니다. 네. 현재도 그런 분들이 장관급, 차관급 국회의원들 해서 100여 명 넘게 졸업생들이 현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졸업한 장군들만 해도 115명이 현재 군에서 국방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단연 우리나라 국방의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국방대학교는 학교인데 기관 같기도 하고 군부대 같기도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군인이나 국무원 등 군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국방대를 찾는 이유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국방대에서는 뭐 민관군 다양한 고위 정책 관리자들이 국방이나 군사 측면에서의 안보뿐만 아니라 뭐 국내외 정세, 뭐 남북 관계, 과학 기술과 같은 사회 전반의 안보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군인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의 고위 관료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교육기관이 바로 국방대이다 보니까 그러한 독창적인 측면이 아마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 안보를 선도하는 역할, 또 막중한 책임감을 총장님 느끼실 텐데 예. 국방대가 이제 세계 초일류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방대가 생각하는 인재상, 즉 우수 학생 유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국방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군의 발전과 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국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 역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의 환경과 맞물려서 특히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또 항공 우주,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보면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각종 다양한 산업 기술들을 우리 국방정책에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저희들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예를 든다면 저희 석사과정에 들어오면 1+1이라고 해서 한국 국방대학교에서 1년을 하고 미국 해대원에 가서 또 1년을 공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하면서 인재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욕심나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국방대에서 이제 뭐 강의도 듣는 거, 이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국방대 인재들이 해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논문도 실리고 이거 뭐 천재만 뽑는 겁니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 뭐 천재를 뽑기도 하지만 오신 분들 천재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놀라운 성적들을 거두고 있죠. 총장님 말씀하신 해군대학원 가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대회도 있고요. 전과목 A 학점을 맞은 대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이제 이진기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중일 관련한 국방 관련 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고요. 주말 박사를 하고 있는 권정욱 중령이라고도 있는데 그분도 이런 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 석사 하시는 분들도 주경야독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등 굉장히 학업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방과학 전공 인재들 같은 경우에 비전공 학생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 총장님 적응하는 건 물론이고 놀랄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군의 장교로 임관을 하기 전에는 그 앞으로의 국방과학을 예상해서 전공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컴퓨터 사이버 문제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오는 과목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석사과정 전에 6주간 이제 선수과정 교육을 시키고 또 들어와서 교육을 하면서 교수님들의 아주 그 세심한 지도 속에서 비전공이라도 마지막 석사를 마치고 나갈 때는 자기 전공 그 역량을 갖추는 그런 인재들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대가 현재 논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야전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교들이 강의도 참석해야 되고 또 글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도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국방대학교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뭐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김영진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논산으로 내려왔지만 서울 캠퍼스 총장님 이제 설명 많이 하실 텐데 서울 캠퍼스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과 충청권에서 동시에 주간이나 업무에 집중하시고 저녁에는 공부할 수 있는 야간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온라인 관련 수업도 코로나 상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한상들도 많이 극복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들을 가용할 수 있도록 박사 과정들도 좀 확대해가지고 풀타임이 아닌 분들도 문을 개방해서 하고 있고요. 현역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역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저희는 민간이라든가 언론인분들, 국회의원 보좌관 뭐 이런 분들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 대학교 수업 듣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나와 계신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역 해병대 장교로 복무를 하시면서 국방대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거 이거 슈퍼맨 아닌데도 가능한 겁니까? 천재시니까. 그러니까요. 슈퍼맨도 아니고 천재도 아닌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제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야간 학위과정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주간 업무에 또 이제 때로는 이제 야근이나 훈련까지 하면서 내가 과연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가 야간 학위과정을 개설한 지 올해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이미 많은 선배 군인들이 이 과정을 거쳤고 또 그만큼 잘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야간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도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취감이나 군 생활의 자신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야간 학위 과정 학생들에게는 좀 더 이제 세심하게 또 지도를 해주시고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을 해서 맞춤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없이 본인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교수님이 실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방대는 특수 목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 학비 면제, 뭐 장학제도 등 이 지원이 빵빵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일단 군인이나 군무원,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전액 면제가 되고요. 그 외 신분의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뭐 대략 4가지 분야인데요. 첫 번째는 민군 안보 장학금으로 이건 차세대 국가안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여기에 선발이 되면 전액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일반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적 장학금 제도인데 본인의 학점에 따라 뭐 전액이나 70%까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분별 장학금 제도인데 이것은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기가 교육기관에 상당하는 뭐 가산복무를 적용받지 않는 신분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70%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나 학과, 뭐 연구소의 행정 업무 조교를 이제 수행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국가 재난 시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특별 장학금으로 해서 이 역시 수업료의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방대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또 제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하고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전문성 강화가 또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와서 이게 업무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역시 국방대학교 교수님들이 약 한 60여 분 이렇게 재직하고 계신데 네. 교수님들이 우선 전문성 강화와 향상을 위해서 일반 뭐 해외 명문대학이나 국내 명문대학과 동일한 그런 교수 평가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그런 어떤 수라든가 또 교수님들의 논문이 외부에 인용되는 그런 횟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수님들을 평가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그 교수법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수법 그 티칭 방법을 또 교육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교수님들의 그 연구 활동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식년 제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2017년에 논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과거에 서울에서 활동하던 거와는 조금 지리적으로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 활동이라든가 서울 캠퍼스를 활용한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취임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교수님들과의 산학 협력을 좀 더 활발히 해서 교수님들의 그 전문성을 더 향상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라든가 논산시 또 주변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 기회를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발전기금 재단이 있는데 발전기금 재단을 통해서 학술 실적이 뛰어난 교수님들에게는 뭐 스타 교수라든가 이런 그 인센티브를 들여서 더욱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 안보 교육기관 바로 국방대학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하죠. 네, 총장님 조금 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일반 대학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학부생이 없죠. 학부생이 없고 저희는 석박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관군에서 안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리더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구상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은 군의 대령급 이상 장교 한 70여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공부를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 기관 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그 은행이라든가 그래서 정부 부처의 어떤 전시가 됐을 때 민간군 통합 총력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기관에서 오셔서 약 2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방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다시 자기 기관에 돌아갔을 때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에 어떤 혼란스럽게 없는 아주 정제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간 학위 과정이 약 10개 과정으로 해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총장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야간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또 야간 박사 과정. 이것은 이제 야전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장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폭넓게 개설돼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수들이 많은 그 연구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국방대학교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 덩어리 같은데요. 이 특히 야간 과정, 주간 과정, 주말 과정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 정말 매력적입니다. 정부나 군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김 교수님, 이런 분들 시간 내긴 힘들지만 더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국방대는 정말 매력적인 존재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국방, 안보, 군사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문호가 개방돼 있고요. 실제 다니시는 분들 중에 주간 과정은 한 5% 정도, 주간 박사 중에서는 한 40% 정도가 일반 공무원직에 계시거나 민간인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야간 석사에서도 한 25% 가까이 일반 공무원직이나 민간인 분들이 수업을 실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발 정원이 한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현역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건 맞지만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신다면 저희가 다 포함해가지고 선발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수업 시간에 서로 다른 견해들을 주고받는 좋은 유익한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점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이수경 교수님이 뭐 해병 대원이자 지금 국방대 교수이지 않습니까?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군 본연의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 외에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대 업무에 좀 몰두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주변에서 나를 좀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좀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국방대에서의 학업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무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군의 이제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방대에서 배우는 것은 국가안보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아니면 뭐 미래에 내가 경험하게 될 직책 이런 것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춰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후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이나 역량에 대한 고민보다는 군인으로서 내가 좀 더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전문성을 좀 갖춰보겠다라는 어떤 열정과 도전의식을 좀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국방대학교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국방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 인류 국방대학교. 6.25 전쟁 때 구상되어 1955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관운동에 창설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안보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안보문제연구소를 설립. 1979년엔 안전보장학 석사과정을 최초로 개설. 2017년 논산 캠퍼스 시대를 개막하며 지금까지 국방안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는 현재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직무교육원, 국제평화활동센터 총 4개의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 안전보장대학원은 각 군 및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발된 고위 정책관리자들을 해당 분야의 최고 안보 전문가로 육성. 외국군, 고위급 장교들도 안보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국방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미래전략교과를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방의 미래와 우주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상을 고찰하고 탐색함으로써 학생들은 미래 전략적 사고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국방관리대학원은 각 군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에 전문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특수 목적 대학원입니다. 또한 외국군 장교들도 관리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역 장교 중 군 고년의 임무 수행과 학업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걱정은 금물. 국방대학교에서는 야간 석사학위 과정을 통해 서울 캠퍼스와 논산 본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박사과정 역시 주말 학위 과정을 개설.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학업에 대한 꿈, 국방대학교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주간 석사과정 1+1을 들어보셨나요? 높은 경쟁률로 통과한 우수한 학생이라면 국방대학교와 미국 해군대학원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1+1 과정, 지금 도전하세요. 다시 찾고 싶은 국방인재의 요람을 비전으로 직무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국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무교육원. 직무교육원에서는 2021년 국방개혁 2.0 추진에 발맞춰 4급, 5급 군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장기 교육 과정을 신설. 더욱 뛰어난 미래지향적 국방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군무원 중견 리더 과정이 함께합니다. 글로벌 시대, UN 소속으로 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 파병돼 세계 평화 수호에 이바지하고 싶다면 그 꿈, PKO 전문기관인 국제평화활동센터가 이뤄드립니다. UN의 공식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국제평화활동센터. 대한민국의 모든 해외 파병 장병을 양성하며 국제평화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대학생,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UN 평화안보 과정을 개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공식 UN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UN 평화유지 활동,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국방대학교의 자랑, 대한민국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안보 관련 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 1972년에 창설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관련 기관의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안보와 국방 관련 정책을 자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국방 분야의 대표 싱크탱크입니다. 특히나 세계 유수 석학들이 참석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국제학술 대회, 동북아 안보 정책 포럼 등 연구소 국제회의와 독일 아데나워 재단, 한불 전략대와, 미국 국방대와 공동 세미나 등 국제 연구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대학교에는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수법인 전담 조직인 산학협력단, 안보, 국사 분야 학술정보 국내 최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도서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협정을 통해 군사외교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나토 국방대 총장회의와 ARF 국방대 총장회의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내실화를 구현, 외국군 수탁생에 대한 정성 어린 지원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동맹국의 장교, 외교관, 외신기자 등 군 관련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방 외교와 K방산 인적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 국방대학교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 이제 아시겠죠? 조국, 명예, 지성 이 세 가지를 모토로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군 특수목적 최고 전문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세계 인류 국방대학교가 당신과 함께 국가안보 정책 전략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국방대학교의 안전보장대학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전문 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금 신설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총장님. 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정말 그 포괄적 안보, 비전통적 안보로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보라는 것이 이제는 다 군사적인 충돌에 의해서만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에너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자연재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또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교육 중점을 두고 또 여기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거의 90%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수립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안보 요인들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교수님은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셨죠? 예. 네네. 그래서 이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질문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안전보장대학원 강의를 듣는 분들 과연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 저처럼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총장님께서 방금 포괄안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안보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비단 뭐 군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대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고위 임원급 간부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주요 우방국의 고위 장교들까지도 저희와 함께 수학하고 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안보 전략 수립에도 이 국방대가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총장님 맞습니까? 예, 저희 안보 과정에는 이제 4년 전부터 국가 미래 전략 교과를 신설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또 AI와 미래사회의 변화, 한국 정치, 경제의 미래 전략, 또 국방 미래와 혁신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장관님의 지시로 저희가 우주 과학 기술에 대한 군사 정책 전략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국방대학교에 내년부터 우주 정책 전략 학과를 만들어서 석사 과정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등 네. 이러한 그 국가가 앞으로 미래에 당면할 그러한 학문 연구 분야를 많이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우주 역량까지 비전통적 안보와 관련된 교육도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더욱이요, 국내 고위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의 군 관련 고위급 인사들까지 이제 국방대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특히 이제 국제 안보 교육 과정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 또 그런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또 유치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이제 군사 외교 폭이 넓습니다. 이거 뭐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 총장님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군사 외교 측면에서의 국제 안보 교육 과정은 제가 2016년에 연합사에서 정책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 직속 상관이 브룩스 연합사령관이신데 네. 다 아시지만 브룩스 사령관님은 이제 한국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고 애국가를 4절까지 다 외우시는 네. 정도의 굉장히 한국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 브룩스 사령관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그 당시 군 참모장 하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벤달 장군, 삼성 장군이 계신데 벤달 장군에게 한국에 몇 년 근무했냐? 그때 4년 근무한다 하고 자랑스럽게 벤달 장군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브룩스 사령관님이 한국말 할 줄 아냐? 그때 벤달 장군이 잘 못합니다. 4년 동안 뭐 했냐?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브룩스 사령관님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연합사에 오는 우리 미군 장교들이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국방대학교가 많은 그런 토론을 해서 결국 이제 나온 것이 2019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제안보교육과정이거든요. 이 국제안보교육과정의 처음 시작은 그런 고민 속에서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와 있는 주한 외국군 대사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과정에 들어와서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자기들이 외교 정책을 하는데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군사 외교에 저희들이 기여하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이 국방대학교 수업을 들은 국내 관계자는 뭐 사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는데 국외 관계자들도 또 뭐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은 피드백들이 오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끼리 저희 과정을 졸업한 분들은 미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본인들끼리 동문회를 만들어가지고 모이기도 하고요. 연락도 가끔 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대사관들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 지금 대사, 무관 이런 분들이 저희 다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뭐 방산수출이라든가 국제평화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할 수 있게 국방외교가 굉장히 내실 있게 가는데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알럼나이라고 하죠. 저희 안보과정 석박사분들도 저희 국방대한 애정이 높지만 이제는 외국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뻗쳐나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관리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전공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 총장님 어떻습니까? 국방관리대학원은 이제 국방하고 안보 분야 전문 지식과 또 관련 기법 습득을 통해서 곧바로 실무에 투입이 됐을 때 국방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추수 평가를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고 교육 내용의 현업 적용에 대한 환류를 통해서 기본 교육 계획과 교과 체계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야전에서의 그 업무 능력, 실무 기여도는 굉장히 탁월하게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군사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도 국방대학교는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사실 뭐 몇몇 선배들은 이미 다녀오셨고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만큼 커리큘럼이 전문적이고 아주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호응을 많이 받는 분야 그리고 특별히 평가받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국제안보교육과정 같은 과정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안보대학원, 관리대학원 이하의 여러 수업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저희 국방대만의 특수한 건 1+1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대원하고의 어떤 교환 더블 디그리 프로그램이죠. 복수 학위를 주어지는데 여기 한 1년에 6명 정도 저희가 보냅니다. 근데 네.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전 과목 A 학점을 받는다든가 그 미국 장교들도 받기 힘든 논문상을 수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주변의 평가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이 작년부터 미래지향적 이 국방 리더 양성을 위한 그 국무원 장기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장님? 예, 군무원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이제 군이 현역병 자원도 많이 감소되고 하면서 이제 전투복을 입은 우리 현역들은 전투 현장에 위치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 군인들이 담당했던 전투 근무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 분야는 그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무원 요원들을 이제 많이 확충을 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데 이 군무원들이 군에 와서 군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학교가 이러한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직무 연수 과정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견 리더 과정이 이제 처음 신설돼가지고 1기생 26명이 수료를 했고요. 네. 앞으로는 초임 직무 연수 과정이라든가 중견 또 고급 리더 과정을 지속적으로 국방대학교에서 확충을 해서 군무원들이 이제 현역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고 군의 행정 업무, 전투 근무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최근의 현상을 보면 초임 군무원들은 아무래도 여성 인력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 군무원을 들어오면 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데 우리 여성 인력들은 이제 군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군 문화라든가 또 여성 인력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육을 받는 동안 이제 직책이 이제 공석 지휘가 되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특별히 해결책이 좀 있는 겁니까? 김 교수님 어때요? 예, 사실 실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오시니까 공백에 대한 본인 부담도 있고 해당 부처의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장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은 포괄 안보고 비전통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기존의 안보관 갖고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는 있고요. 이런 분들이 국무 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국방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군무원도 이제는 좀 더 고급 인력으로 고위 과정에 있을 때 중견 리더 과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눈높이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국방인재개발원 쪽으로 직무연수원도 지금 확충 발전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네. 과정에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무연수부의 리더십 교육. 이 업무 현장으로 돌아가면 너무 바빠가지고 자신을 돌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국방 전문 인력들에게 정말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교육생 본인에게는 항상 뭐 바쁜 반복되는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동료들과도 이제 좀 새로 사귀고 교류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제 접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분야를 이제 배워 나가면서 좀 안목도 넓히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된 것이 일단 본인에게는 가장 좋을 테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방 정책 리더로서의 함양해야 될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가치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됐다는 그런 평가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교육기관이 바로 국방대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평화활동센터인데 유엔에서 인증받은 PKO 전문기관으로 유일하지 않습니까, 총장님? 예, 국방대학교에 PKO 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이 이제 우리 파병 장병들을 교육하고 유엔에서 인정한 인증서를 발부할 수 있는 인증 그 기관이 됐는데 이것이 과거부터 돼 있는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인증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계속 인증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좀 불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든가 또 이 교육 과정을 영어로 다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교수진이 충분히 저희가 확보가 되지 않았었는데 2013년에는 이게 인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PKO 센터가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소말리아로 처음 93년에 보낼 때부터 PKO 교육은 받았는데 국내에서 교육시킬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캐나다하고 호주에 저희들이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와서 파병을 보냈는데 2013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인증 기관이 돼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파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유엔을 통한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 PKO 이게 국방대학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총장님 조금 이런 부분은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국제평화활동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2013년, 14년에 레바논 동명부대장으로 UN PKO 단장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파병 나가기 전에 PKO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파병을 나가는 장병들 또 인도 파키스탄이라든가 각종 개인 파견을 나가는 인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개 과정에 한 2,000명에 대해서 1년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네. 이것을 모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파병 인원에 대해서는 영어로 진행을 해서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국내외 PKO 국제교류 협력을 주도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작년에 유엔 평화장관회의 때 PKO 센터가 매우 주도적으로 그 학술 활동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웨덴, 핀란드 이런 쪽에 한 12개국에 저희들이 교관을 또 파견하고 상호 교류를 하면서 PKO 업무에 관련된 학술적인 활동 또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PKO 학술 활동인데 매년 PKO 정책 발전을 위해서 PKO 발전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그 발간하는 PKO 저널을 국내 등재 학술지로 격상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총장 취임해서 저도 이제 UN PKO를 다녀왔지만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유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국방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유엔 평화 안보 프로그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7월부터 실시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일반 대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계절 학기와 똑같습니다. 6주씩 여름, 네. 겨울에 6주씩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UN PKO 센터에서 UN DPKO에서 선정한 그 필수 과목을 반드시 교육을 하고요. 네. 플러스 유엔에서 현재 아젠다로 관리하고 있는 기후 변화, 젠더 문제, 그다음에 레퓨지, 난민 문제, 휴먼 디그니티 같은 유엔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해서 유엔 평화 안보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수료했을 때는 저희가 유엔 PKO 센터에서 인증하는 그런 인증서를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유엔 인증서를 받는 교육을 받고 나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했을 때 유엔이나 글로벌 NGO 쪽으로 진출할 때 좀 더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예. 않을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데 올 여름에 그게 홍보가 나가면 많이 주변에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가 쏠깃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김 교수님, 총장님이 연간 2,000명, 18개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 파병 인원들이 현장에 가면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일 텐데요. 국방대학교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실시가 되는 겁니까? 예, 총장님 강조하셨지만 PKO 센터는 국가별로 맞춤식으로 바로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유엔의 인증을 받은 교육센터입니다. 구체적으로 27개 정도 이제 과목이 유엔 핵심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임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56개 과목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참모장교 경우에는 군사계획 수립 절차나 뭐 참모 통연습 동일하게 실시를 다 하고 있고 야외에서 이제 관련 사건들 상황들을 조치할 수 있는 야외 훈련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정세 교육은 뭐 기본이겠죠. 그 나라에 대한 연구, 언어라든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요새는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인성 교육하고 이제 성인지 향상 교육입니다. 현재 이제 외국에서 많이 젠더 컴플릭트 앤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제 수준에서 PK 센터에서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현장에서 도움이 됐다 안 됐다. 긍정 부정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입니다. 긍정이에요. 네, 센터에서는 파병, 그러니까 해외 파병에 관련한 이제 모든 자료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그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또 축적해 나가기 때문에 해외 파병 임무 수행에 관련한 모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교육들 앞서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이제 파병 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파병 이전에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병 이후나 파병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교육받은 인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사후 검토 아니면 파병 지역에 저희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눈으로 보고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고 네. 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국방대학교 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국내외 이제 국방 교류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 총장님께서 이제 나토 총장회의 이제 국방대 총장회의라는 게 있나 봅니다. 여기도 다녀오시고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세계적인 국방 교류 활동 어떻습니까? 우선 국방대 총장이 기본적으로 군사 외교라는 거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안 리지널 포럼 ARF의 국방대 총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F 할 때는 우리 지역의 국방 장관님들 다 모이시는데 그거에 부설로 국방대 총장 회의가 있어서 이제 아세아 지역에서의 군사 외교 활동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에 저희 국방대학교가 정식 멤버로 포함이 돼서 네.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월쯤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가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초청장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하는데 올해는 다 전 세계가 오미크론을 극복하고 대면으로 모이자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와 연계해서 국방대 저희들이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쪽에 PKO 활동과 연계된 또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는 미국 국방대학교 NDU하고 저희하고 폴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폴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대학교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의장님, 군 수뇌부들이 하는 군사 외교의 플러스에서 저희는 1.5 트랙으로 이런 군사 외교를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저희 이익을 위해서 장관님이나 총장님이 가서 하시는 군사 외교의 사전에 여건 조성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 국방대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지자체 등과도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국내 대학하고는 교류하는 것은 다양하고요. 또 외국의 연구기관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랜드라든가 CSIS, 시너스, AI 이런 많은 기관들과 활발한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로서 당연한 거지만 추가해서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논산으로 가면서 충청남도 일원의 어떤 안보 문제와 또 국방과학기술에 관련된 교류를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충남도 지사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여름 8월 정도 하는 환항해 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중국과 동남아 지역과 해서 지역 무역 또 경제 안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 협력하는 그런 포럼인데 충남도 지사님께서 저희 국방대학교에 한 세션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세션에서 주제는 이제 우주과학기술 협력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위치해 있는 논산시라든가 뭐 계룡시 이런 쪽하고도 지역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논산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제가 역사적으로 훈련소 혹시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 역사적으로 백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바로 저희 지역이 계백 장군이 자결한 지역입니다. 네. 황산벌이거든요. 여기가 뭐 저희 백제와 신라가 정말 각자 국가를 위해서 의기 있게 그 전쟁을 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의식도 고취하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 또래 남자들한테는 논산 훈련소 죄송합니다. 이 국방대에서 해외 군 관계자 학생들을 수탁으로도 받고 있다고 들었고요. 해외 교수진에게 단기 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안보과정에서 한 10명 정도, 석사과정 6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 30개국에서 한 230명 정도 졸업생을 이미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뭐 유럽 이런 국가들이 많은데 가끔 이제 미국도 경연들 오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면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저희 총장님하고 이제 대사관하고 연계해서 알럼나이와 해서 친한 이런 세력으로 이제 육성하는 데 우리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9월에 저희가 이제 외국군 홈커밍 초청 행사를 오랫동안 못 했었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총장님 주관으로 그런 행사를 좀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산수출 국제 평화 활동 같은 거에 대한 주역으로서 국방력의 중심으로 우리가 기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과정을 들은 그 수탁생들의 반응 궁금합니다, 교수님. 수탁생들이 이제 국방대에 머무는 동안 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학업 외적인 측면,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제 진심 어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뭐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을 동반한 뭐 국내 시찰이나 문화 탐방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지원을 하면서 네. 한국의 뭐 역사나 문화를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매년 이제 졸업생 환송 행사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수탁생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한국과 국방대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또 리드하기 위해서 국방 정책의 새로운 변화 필요합니다. 자, 국방대학교 올해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나아갈지 뭐 계획이라든가 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우리만의 역할이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방대학교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한민국 안보의 정책 결정을 하는 인재들이 우리 안보에 대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 이익에 기여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적화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에 이제 논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서울과의 지리적 제한 사항들을 극복하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이런 총장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또 이제 국방대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각오나 다짐 말씀해 주시고요. 총장님께서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예, 뭐 제 어깨가 이 정도 무겁지 않았었는데. 오늘 더 무거워지셨어요. 예, 근데 동시에 총장님 오신 다음에 학교 굉장히 지금
그 다이나믹해졌습니다. 저는 총장님께 농담으로 준비된 총장님이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그동안 군 생활을 하신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농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뭐 일부 이제 직원분들은 이제 학교가 조용하던 학교였는데 지금 신이 나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학교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말씀하신 국방우주부터 산학협력, PKO 센터 여러 가지 학교가 누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단숨에 지금 추진력 있게 해결하시면서 제가 2015년에 이제 학교 와서 한 7, 8년 정도 됐고 서울 생활도 했었는데 제가 논산 올 때 글로벌 국방대가 저희 기치였는데 총장님 오시고 나서 진짜 저희는 이제 세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금 태조와 태종의 시대를 지나서 성군을 맞이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총장님하고 저희 교수진들이 열심히 학교를 많은 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학교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또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금 우리 대화 중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과학기술, 우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무리 이제 좋은 무기 체계가 갖춰져도 그러한 선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정책과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가 뭐 빠르게 변화할수록 그 시대의 흐름을 좀 냉철히 분석하고 우리 한국군을 선도해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는 뭐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인재 양성, 그 핵심에 이제 국방대학교가 있고 또 그 국방대학교의 핵심에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교수진들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네, 총장님 마무리 말씀해 예. 주세요. 제가 군대 생활 한 30년 넘게 하면서 최근에 부쩍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두렵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초급장교 군대 생활할 때는 그냥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하면 국가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또 메타버스가 뭔지, 우주 택시가 나온다는데 그럼 나는 우주 택시를 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 국방대학교에 도전해서 세상 변화를 감지하고 이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도전하는 우리 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대학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안보 정책 그리고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또 새로운 100년을 탄탄하게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장님과 두 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인재 양성에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더 모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미래 지향적 국방 리더를 꿈꾸는 이들에게 국방대학교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